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림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불법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현수막 공해라고 불릴 정도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띄워진 자료를 보시면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불법 현수막 관련 단속에 나섰는데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기간 등을 제한하는 5개 광고물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민원만 3,524건이 접수됐고 이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모두 13,082개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고 정비했는데요.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68개, 부산 1,343개, 전남 1,151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봤을 때 특히 도심 지역에서 현수막 공해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이 64%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방법이 17%,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이 9%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분류되나요? 먼저 일반 현수막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별도의 허가 없이는 현수막을 내걸 수가 없고요. 지나치게 주위 경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유해 정보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신호등이나 가로수,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도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요. 다만 이 개정 5개 광고물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동당 2개까지만 걸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수막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에는 정당 이름과 연락처, 표시 기간을 꼭 표기해야 합니다. 글자 크기 규정은 5cm 이상,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지상 2.5m 이상 높게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시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불법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불법 현수막이 보기 싫다고 해서 무단으로 철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물손괴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현수막이라고 해도 엄연히 개인의 소유물인 만큼 타인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거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요. 이 재물손괴에는 낙서나 오물 투척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 오피스텔 세대 입주민들이 설치한 항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아파트 세대 입주민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소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같은 해 춘천시 공무원들은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을 철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들이 지난해 약식 기소돼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현수막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다행히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게 되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서 철거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거가 아니고 지자체 철거까지도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지자체에서 불법 현수막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구는 조례 개정, 서초구는 법률 자문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집회 신고만 해놓고 현장에는 오지 않는 이른바 꼼수 시위자들을 단속해 불법 현수막을 집중 철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려가 있다면요?
네, 철거 이후에 또 집회 신고를 해서 이 현수막을 다시 내거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한다면 정당 현수막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여기에 간혹 비방, 혐오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정당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 현수막보다 느슨할 뿐더러 관련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규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마저도 가로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6월에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광주와 울산, 부산 등 다른 광역단체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대법원은 조례들을 무효로 판결 내렸습니다.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이 효력을 잃게 된 것이죠.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보당 현수막도 다시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해 비방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송파구와 서대문구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진보당이 이겼기 때문인데요. 서울행정법원도 앞선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5개 광고물법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당 현수막의 이 비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다만 현재 현수막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어서 이게 정쟁을 부추기고 피로감을 높인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 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